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수석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4월 18일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상 일정 안 협의 요청이 접수되었고, 제4월 19일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강수은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원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사무처장 박남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언제나 저희 의회 사무처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30억 5,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예산은 주요 내역은 정책 토론회 운영 3,800만 원, 의정 활동비 1억 3,800만 원, 의원 국외 출장 수행 공무 국외 외비 2천만 원, 공무원 위탁 교육비 1,300만 원, 공무원 국외 훈련 교육 훈련 해외 연수 국제여비 1,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예산 2,300만 원인데 그 내역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300만 원,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 보상비 1,200만 원, 성과 상여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은 위원장이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 사무처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30억 5,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015만 원 대비 2억 3,43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 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정 주요 사업과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또는 정책 제안 등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정책 토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개원 후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제8대 의회 동일기간 대비 정책 토론회 개최 횟수는 약 1.5배 증가했으며 2023년도 해당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어 예산 전용 및 변경 등의 사업 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사례가 있었던 바 정책 토론회의 활발한 개최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1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광역의회 기준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15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5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 개최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정비 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의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변동이 없었던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것으로 이번 인상을 통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람직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 공무 국외출장 수행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9대 의회의 활발한 해외 교류와 연구모임 활성화 등에 따른 해외 비교 견학 수요 증가로 인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 공무여행의 경우 시민의 생으로 가는 국외 여행인 만큼 해외 방문기관 섭외와 구체적인 현지활동 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 교육비 1,275만 원, 교육훈련 해외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1,400만 원, 교육여비 3,43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의정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의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등을 발굴하여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중앙위탁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직원들의 중복 참여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 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액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 업무 추진비 350만 원, 연가 보상비 1,1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과 상여금 집행잔액 75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진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안평환 위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평환 지원입니다. 네, 추경 주변하고 수고 많으셨고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일족의 지방의 리더 과정에서 장기 교육 훈련이 950이고 국제화 여비가 1,200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가 2,800이고 총 보니까 합해 보니까 4,950만 원 정도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이게 네. 언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 교육은 금년 1월 29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11월까지 계획 중이고요.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 과정이 신설되고 저희들 예산 편성 그 기간 이후에 이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서 네. 저희들이 반영이 어려운 사정이었고요. 이 금액은 교육기관에서 산정을 해서 이 표준 금액으로 산정해갖고 저희 이제 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그에 맞게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 국제화 국외여비 연수비가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집행은? 예, 지금 현재 이게 이제 1,2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기 지방 이 연수원에서는 아마 이 상한액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가장 그 일반적으로 이게 해외 연수를 갔을 때 상한액을 놓고 예산 편성을 하고 실제 이루어지면 그보다 적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그 교육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상한액을 놓고 이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연수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예. 더 질 높은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조금 시민들은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게 어쩔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200 정도는 국외 연수비 같은 경우는 10여일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예산이 정해진 수준에 맞게끔 연수를 기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1,200이 좀 과하지 않을까 일반 이제 시민들로 봤을 때.
그 이제 그런 생각이 실제 좀 드네요. 이제 연수 기간이 이제 이루어지면 거기에 정산을 할 건데요. 아마 여기서도 과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놓은 걸로 보이고 실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할 걸로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정다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책 토론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 이게 이 전반기 이 1년 9개월 동안 월 4회 정도 개최를 저희가 했었네요. 예. 근데 이제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60회 이상을 개최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요걸 계산해 보면 한 달에 7번을 정책 토론회를 할 것을 예상하신다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 현재 예산으로 한 평균 이제 13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40만 원이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네. 350만 원, 한 의원 평균 2.7회 정도 뭐 이렇게 개최 가능한 게 비용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사실 이 정책 토론의 비용이 부족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올해 4월달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 전에 이 정책 토론 다른 해에 비해서 수요가 적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책 토론의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저희들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60표회로 산정을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예측이거든요. 예측이어서 근다고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수요가 이제 더 토론을 많이 원하면 거기에 근접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이제 줄어들 수 있고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소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 크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편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분도 이런 특히 일상 경비 같은 경우는. 아니 넉넉하게 잡아주시니까 저도 마음은 풍요롭고 좋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연가보상비까지 삭감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와중에 지금 우리가 전반기까지 해서 한 달에 평균 4번 정도를 정책 토론을 했었는데 남은 오랫동안 8개월 동안 한 달에 7번씩 이것을 정책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지만 그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혹시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의 가능성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60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예, 입법조사 담당관이 또 추가로 한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50회를 정책 토론을 했는데요. 4월 달하고 5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약 한 달에 9번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는 가지만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 요구가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그 6천만 원 본예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9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전용해가지고 썼던 것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면서도 부족했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이제 8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을 뭐 해준다든지 한다면 저희들은 따를 의향은 있지만 이 정도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정책 토론회 개최하면서 좀 신중을 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는 정책 토론회를 할 수 있을까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돈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그 조례 입법 사후 평가권이 의회로 넘어오면서 이 원래 집행부에서 해왔던 주기대로라면 올해 7월부터 의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직 이제 조직별로 우리가 조직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이제 입법실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준비를 갖출 거냐 이런 체계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처장님께도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횟수로 따지면 2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실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체계를 연구하면서 가지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집행부의 건의를 쭉 조직과 관련해서는 해오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어떻게 건의를 해주셨을까요? 저희들은 이 조직 관련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그럴 때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포함해서 하고 있고 또 그 관계 부서에 기했을 때마다 우리 위에 이런 필요한 그 인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 시에 반영해 달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은 전체적으로 인력 감축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 여력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전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집행부 여력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는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무튼 있는 인력을 돌려서 하기는 현재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그래서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부터 그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들과 함께 좀 노력해 주시면 좀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행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네. 협상의 장에 나갈 때 우리가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몇 급, 몇 명 이런 목표는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입법조사 담당관 보충 보고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3월 말쯤에 조직관리팀하고 연결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 감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그 감사 기관에 우리가 가서 다시 또 인력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감사 끝나는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조직관리팀 그리고 이제 팀장끼리는 팀장을 만나고 저는 이제 기획관을 만나서 같이 이제 의정 담당관과 같이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실장 뵙고요. 그리고 이제 처장님이라든지 이분들은 이제 부시장님까지 또 보고 드려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그런 기간이 다 걸리다 보니까 조금 일주일 정도 지금 좀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실무 쪽에서는 움직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시도를 해보신 결과를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당장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정다운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로 의원입니다. 일단 자료 잘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방금 정다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지금 당장은 투입은 안 한 걸로 보이는데요. 좀 발상을 우리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건 어쩌면 좀 더 큰 그림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아낀다고 그게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때 투자하는 게 투자로만 작용할지 이건 좀 두고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에는 조금 유감스러움을 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더 의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행위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건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원들에게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해 나가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짚자면 예산과 담당 인력이 관건인 문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충남 도의회의 사례를 찾아보셨다고 하셨던가요? 예. 예, 그 사례가 과연 성공 사례인지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도 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볼 때 성공적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사후 평가보다도 예. 사전 평가까지도 하겠다는 그러한 지금 예.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성공적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부터 나오나요? 일단은 그 사후 평가를 예. 했을 때 그 피드백에 관한 부분이 이제 그 집행부를 넣었을 때 좋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전체 보는 게 아니라 막 1년에 100건 정도를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 유탁해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제가 이제 교육을 다녀왔는데 그 내용 하나를 충실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예.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한다면 저희들도 뭐 이런 걸 도입한다면은 가능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우리도 그렇게 잘 되길 당연히 바라지만 예. 이걸 이 조례가 생기기 전부터 꽤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걸 수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냥 더 깔끔한 결과를 얻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시작하는 조례인 만큼 우리도 그렇게 먼저 좋은 결과를 선례로 남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약간 시범 삼아라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게 나을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 인적 네트워크와 좀 물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주신 자료에 성과상여금이 755만 3천 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옵니다. 감액 사유에는 3월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3월 지급하고 끝나는 거죠? 예, 예. 그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연초에 네. 평가해가지고 예. 집행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남았다 이겁니다. 예. 근데 이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더 아. 확인코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 그 맥락이 다 연결되는데 예. 사실 정확히 얼마일지는 사실 평가를 해보고 그래야지 나오는데 예. 예산이라는 건 미리 그거에 세우기 때문에 예. 이게 다소 이게 일반적으로 여유 있게 세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잔액이라고 남는 게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이제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금액을 이제 사후에 정산해서 정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마음 같아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만큼 한 분이라도 더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릴 근데 수 이게 있다면 제도적으로 이런 그럴 걸 수가 드리면 없습니다. 좋은데 일단 규준이 정해져 이게 있어서. 정량적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예. 그 어떤 기준 때문에 이 예산이 그럼 남겨진 건가요? 아니 우리는? 이제 이게 예. 이 직급별로 이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예, 예. A 등급을 몇 급에 얼마를 주고 S 등급 얼마를 주고 인원을 얼마를 주고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이제 그거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이제 금액이 이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금액 규모로 보면 1억 뭐 9천에서 700만 원이니까 사실은 그 많은 건 어차가 아니죠. 큰 건 예, 예.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것을 더 추가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딱 지침에 네. 어떤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딱 주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잔액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그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이번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정다은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하신 이제 사안인데 전 좀 다른 각도에서 의견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입니다. 입법이나 아니면 현안 뭐 정책 관련된 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또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현재 기존보다 이렇게 좀 증액을 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이렇게 편성해 주신 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후에 좀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런 논의의 장을 계속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일차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지금 현재 이제 횟수로 보면은 그 이제 이게 이제 충분하냐 또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제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논의의 장은 어렵지 않게 좀 수시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능한 여건만 된다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재정 사항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 토론비의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은 이제 토론 발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이제 수당 지급 이제 주요했었고 그다음에 인세비 부분이 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의 장을 필요한 사항이 충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재정에 좀 효율적인 좀 운영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종이 인쇄로 하는 것을 조금 줄이면서 또 충분하게 이런 발제나 이런 내용들이 좀 질이 높고 하려면 이에 대한 충분한 또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효율적인 그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좀 발휘하기 위한 좀 방법들도 강구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이런 논의장이 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좀 확대하는 안을 좀 건의드립니다. 뭐 저는 그 정다은 의원님이 하신 얘기가 뭐 맥락이 같은 맥락이 보는데요. 이게 의정 활동을 위한 가장 뭐 꼭 필요한 그 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이후에 예산이 뭐 부족이 예상된다 하면 제2의 추경에도 저는 추가로 뭐 정액 편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또 의원님 의정 활동 뒷받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그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그 교육에 대해서 직원당 연 1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3일 이상 교육 과정은 예산 사정상 향후 선발이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 타 기관 국회의정연수원이라든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이러한 위탁 교육을 신청하는 그러한 수요 경쟁률 이게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이따 답변 드리고 제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그 우리 의회 사무처 간부회의에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고자 하고 또 타 시도에 가서 뭔가 이 출장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은 예산 범위 내에 최대한 그 지원을 해줘라. 이게 이제 제 그 주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실무자가 혹시 그 부족할지 몰라서 아마 기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교육이라는 게 모든 직원이 평균적으로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그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더 자주 신청하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요구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실무자와 저희 충분히 상의하지 못한 가운데서 보내는 것도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의정 담당관께서는 보충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저기 의정 담당관 정종리입니다. 교육 관련해서 이제 그 보니까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당초에 이제 저희가 예산이 조금 작년에 대비하고 4월 달 정도 기준 했을 때 한 2배 이상 한 136% 정도 더 많이 갔더라고요.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봤더니 상반기에 이제 의회 그 선거가 총선이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간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4월까지 해서. 그래서 실무적으로 예산 부족 현상을 조금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안내를 보낸 것 같은데 저희 기존의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는 것은 신청주의이고 받고자 하는 분은 최대한 지원하는 게 저희의 역할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정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 말에 예산이 남았을 때 제주도 그 산업 이제 개발원인가 그 교육 연수 갈 때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주도 간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때는 한 그 거의 12대 1
인원하고 한 10대가 넘게끔 경쟁이 좀 붙어서 최종적으로 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우려했던 부분은 제주도나 타 지역에 이게 몰입해서 몇 분이 같이 이게 진정 교육보다 야유성으로 좀 가는 것을 좀 우려를 살짝 좀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 성과에 맞게끔 받도록 저희도 더 안내하고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처장과 의장 담당관이 직원들과 내부 소통을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메일 내용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바로 의결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수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럼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계세요? 예. 예, 발의의원이신 신수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요. 법령 준수, 포미 손상, 행위 금지 등 청렴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광주광역시의회는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신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광주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법령 준수,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등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와 해당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과제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도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공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청렴도 향상 활동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진 운영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수석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공고에 따라 의원 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의원의 근무진의 출장 여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 경우 현재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근무진의 출장의 경우 운임 식대를 제외하고 일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4조에는 일비와 식비를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의원 여비 지급 기준 근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으로 변경하고 별표 3과 4를 삭제하여 근무진의 출장의 경우 일비만 지급하고 일비만 지급하여 출장 여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수석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공고에 따라 포상 수여 제한 조항을 신설 등을 통해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8조 2의 경우 포상 수여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포상자가 포상이 부적절한 자 등의 포상을 받는 경우를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16조의 경우 거짓 공적 등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정하여 포상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포상 취소를 못하는 경우 등 소극 행정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경우 상호법 개정을 반영하여 공적조조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상력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며 개정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상의 영해성 보장과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운영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 전문위원 이신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에 있는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공고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를 살펴보면 현재는 국외 공무출장 심사위원의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횟수 규정을 명기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 토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 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운영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수석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 추진 및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공고에 따라 업무 추진 및 집행 기준 정비를 통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 추진 및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경우 현재 규정되어 있는 조례상의 불명확한 업무 추진 및 대상 세출 예산목을 의원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로 규정하였으며 안 3조의 경우 현재 접대비를 4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한 집행 기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방행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업무 추진 및 사용 시 법령 위반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4조 경우 당초 업무 추진 및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의 준용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 예산 성질 분류에 따른 사용 제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 목적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9조의 경우 업무 추진 및 사용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업무 추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 및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경우 업무 추진 및 부당 사용자에 대한 환수, 징계 요구 조치 등의 구체적인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 기능 또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 토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 추진 및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운영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수석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인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6조의 경우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안 별표 2, 별표 5, 별표 5-2의 경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경력 요건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임용권자의 자격증 소지자 경쟁 임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5-3의 경우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수정하는 등 시간 선택제, 한시 임기제 응시 요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우수한 인재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7-3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에 2018년도에 신설된 남우사를 추가하여 각 서식의 중의적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규칙과는 미비성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 토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3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우해드린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25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 일반 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